진솔그룹의 30층 최고 경영자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눈부신 전경을 감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고 그 냉기의 중심에는 진솔그룹의 CEO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맞은편에 앉은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은 논리와 숫자로 세워진 강철의 성이었고 그 성에는 사랑이나 동정 같은 불필요한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진솔을 업계 최고로 이끌었지만 그 과정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협상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오늘의 안건은 기술기반 스타트업 누리텍의 적대적 인수합병 M&A 건이었다. 태준의 검은 눈동자가 누리텍의 임원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들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일하게 고개를 든 것은 누리텍의 기술개발팀장 박인규였다. 그는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태준에게 아부했다. 강 대표님, 저희 누리텍의 핵심 기술은 오직 대표님만이 그 가치를 알아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이 아테나 프로젝트만 진솔의 자본과 만난다면. 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태준의 시선은 박 팀장의 옆, 그리고 그보다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그녀는 이 회의실의 값비싼 마감재와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존재처럼 보였다. 달아빠진 구두, 몇 번이나 밤을 새운 듯 푸석한 피부, 그리고 단정하게 묶었지만 잔머리가 흘러내린 머리. 그녀는 누리테크의 핵심 기술인 아테나 프로젝트의 실제 개발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사형 선고를 듣는 죄수처럼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쥔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박인규 팀장은 그녀의 상사였고 지금 이 순간 그녀의 5년간의 피와 땀을 자신의 것인 양 태연하게 팔아넘기고 있었다. 태준은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잘 조율된 악기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듣는 이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박 팀장, 이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은 기존 시장의 것보다 30% 이상 효율이 높다고 보고받았소. 하지만 리스크 관리 데이터가 현저히 부족한데. 박인규는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며 답했다. 그 부분은 염려 마십시오, 대표님. 사실 그 부분은 윤서연 연구원이 조금 무리하게 진행한 탓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보정하고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제인솔에서 인수하신다면 제가 완벽하게. 그때였다. 윤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박인규를 노려보지 않았다.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박인규의 무능한 지시를 수정하며 밤을 새웠고 그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데이터 조작 요구를 거부하다가 온갖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훔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다. 이 차가운 약육강식의 현장에서 눈물은 패배의 상징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강태준은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는 사람의 가장 미세한 표정 변화로 그 사람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데 도가 터 있었다. 박인규의 기름진 아첨과 윤서연의 절망적인 침묵은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태준은 원래 이 인수를 빠르게 종결하고 다음 전략회의로 넘어갈 생각이었다. 누리텍의 기술은 탐났지만 그 기술을 만든 사람 따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와 효율뿐이었다. 감정은 불필요한 노이즈이자 변수일 뿐이었다. 박인규가 계약서에 거의 서명하려던 찰나 태준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잠깐, 이 기술의 특허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군.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인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럴 리가요. 모든 서류는 완벽합니다. 태준은 그를 무시하고 시선을 여전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윤서연에게 고정했다. 윤서연 씨, 누리텍의 연구원, 이 프로젝트의 최초 기획자라고 들었는데 이 인수에 대해 할 말 없어?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인규는 당황하며 그녀의 팔을 툭 쳤다. 윤 연구원, 뭘 멍하니 있어. 대표님께 인사드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이 부당함을 참아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기술마저 빼앗기는 이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포기한 듯, 혹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통곡이나 흐느낌이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져나온 뜨겁고 무거운 결정체였다. 그 눈물은 그녀의 무릎 위에 준 주먹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닦아냈지만 이미 늦었다. 강태준은 그 한 방울의 눈물을 똑똑히 보았다.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 수년간 그를 보호해왔던 강철의 벽, 어떤 감정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고 믿었던 그의 완벽한 논리의 성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쾌함과 혼란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저 눈물은 단순한 약함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조리에 저항하는 마지막 외침이었고 짓밟힌 진실의 조각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태주는 박인규가 내미는 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윤서연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그는 갑자기 이 계약이 역겹게 느껴졌다. 김비서, 그가 낮게 불렀다. 네 대표님.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비서가 즉각 대답했다. 누리텍의 아테나 프로젝트 관련 원본 데이터와 개발 일지, 그리고 윤서연 연구원의 최근 3년간의 인사 고과 기록을 즉시 확보해 원본 대조가 필요하겠어. 박인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표님, 그건 무슨...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185cm가 넘는 키가 회의실을 압도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박인규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나는 도둑질한 물건에 돈을 지불할 생각은 없소. 제인솔은 쓰레기를 사지 않아. 그는 윤서연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태주는 회의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 회의는 보류다. 박 팀장, 당신은 내일 법무팀의 감사를 받을 준비나 하시지.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얼어붙은 침묵과 박인규의 절망적인 신음소리, 그리고 윤서연의 멈추지 않는 눈물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이상하게도 뺨 위로 떨어지던 그 눈물 한 방울을 잊을 수가 없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이었다. 그는 수백만 달러짜리 야경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잡한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기대 앉은 그의 손에는 서류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본 그 한 방울의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논리의 세계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맑았던 사고를 흐트러뜨리고 있었다. 그는 감정을 불필요한 비용으로 취급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약점을 노출시키며 결국 파멸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15년 전 그의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이복형, 즉 그의 삼촌에게 배신당해 진솔그룹의 경영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했던 그날 밤에 새겨졌다. 아버지는 무너졌지만 그의 어머니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어린 태준의 손을 잡고 차갑게 말했었다. 태준아, 우는 건 지는 거란다. 절대 네 약점을 보이지 마. 감정은 널 배신할 무기일 뿐이야. 그의 어머니는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얼음 여왕이 되었다. 그리고 태준은 그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완벽한 후계자로 자라났다.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사랑 따위는 나약한 자들의 자기 기만이라 여겼다. 그런데 오늘 이름도 몰랐던 한 여자의 눈물이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을 건드렸다. 윤서연의 눈물은 약함이나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결코 흘리지 않았던 억울함과 분노가 응축된 진실의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태준을 견딜 수 없이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을 연결했다.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김비서, 수화기 너머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대표님, 대기 중입니다. 김영석 비서는 태준의 그림자이자 가장 신뢰하는 수족이었다. 오늘 회의에 있던 누리텍의 윤서연 연구원, 그 여자와 아테나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공식적인 보고서 말고 진짜 진실로.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박인교 팀장의 지난 5년간의 행적도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마.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태준의 곁을 10년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오래된 빌라촌, 윤서연은 좁고 어수선한 자신의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낡은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다. 낮에 있었던 일은 마치 악몽 같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자식 같은 프로젝트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그 도둑의 옆에서 모욕을 당해야 했다. 그녀는 해고될 것이다. 아니, 박인규는 그녀가 업계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때 작은 방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황급히 일어나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어머니에게 더 좋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 희망 하나로 박인규의 온갖 부당한 처사와 모욕을 견뎌왔다. 그녀는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삼켰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박인규 팀장이었다. 윤서연 씨, 어제는 많이 놀랐지. 기름진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제인솔 같은 대기업에 우리 기술을 넘기려면 어쩔 수 없었어. 강태준 그 인간이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 자네처럼 아마추어 같은 연구원이 전면에 나서면 일이 되겠나?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제 프로젝트를 팀장님 이름으로 올리셨나요? 박인규의 목소리가 순간 차가워졌다. 말 조심해, 윤서연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어제 강태준이 한 말 때문에 뭐라도 된 것 같아? 그 인간은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사람 하나 매장하는 게 취미인 놈이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사직서내. 내가 위로금은 좀 챙겨줄 테니까. 만약 네가 딴 생각이라도 품는다면 이 업계에서 네가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똑똑히 보여줄 수 있어. 협박이었다. 명백하고 노골적인.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머리를 채웠다. 위로금? 사직서?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박인규는 몰랐다. 서연이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인지. 그녀는 지난 3년간 박인규가 수정한 모든 데이터의 원본을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었다. 그가 연구비를 횡령하기 위해 부풀린 견적서 사본,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든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테나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안과 개발 일지 원본까지. 그것들은 모두 서연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증거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빼앗긴 프로젝트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존엄성, 그리고 어머니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박인규의 협박 전화를 녹음한 파일을 저장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눈물로 흐려지지 않았다. 그곳에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같은 시간 진솔그룹 CEO실,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태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지난 12시간 동안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다. 윤서연 연구원은 5년 전 누리텍 공채 1기 수석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직후부터 아테나 프로젝트의 전신이 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왔습니다. 보고서대로라면 박인규 팀장은 사실상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개발 기여도는 5% 미만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또한 박인규는 지난 3년간 최소 5억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자재를 납품받는 형식이었습니다. 태주는 스크롤을 내리며 윤서연의 이력서를 보았다. 서울대 컴퓨터공학 석사 수석 졸업, 화려한 이력과는 대조되는 증명사진 속의 단호한 눈빛, 그리고 가족사항란에 모친 구양이라는 짧은 단어. 그는 어제 회의실에서 떨고 있던 그 여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물었다. 박인규의 다음 움직임은? 방금 전 윤서연 연구원에게 협박 전화를 건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직을 종용하고 위로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주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쓰레기를 산다고 한 적 없는데 쓰레기가 감히 내 앞에서 흥정을 하려 드는 건. 그는 박인규의 오만함보다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려야 했던 윤서연의 상황에 더 화가 났다. 아니,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15년 동안 잊고 지냈던 불의에 대한 분노, 바로 그 감정이었다. 김비서, 누리택의 다른 이사들 접촉해. 그리고 윤서연 연구원이 안전한지 확인해. 박인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김비서의 눈이 순간 커졌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알겠습니다. 태주는 다시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그의 강철성이 그 한 방울의 눈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가 가져온 추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인규는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었다. 그는 누리텍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중국의 하우테크놀로지에 빼돌리려 하고 있었다. 진솔그룹과의 M&A 협상은 그의 범죄를 덮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우테크가 진솔의 오랜 숙적이었으며 이 기술이 그들 손에 넘어갈 경우 진솔의 차세대 주력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퇴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 여자의 억울한 눈물에서 시작된 관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제인솔 그룹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중대한 비즈니스 문제로 변질되었다. 윤서연은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핵심 증인이자 도둑맞은 기술의 유일한 원천이었다. 박인규가 그녀를 가만둘 리 없었다. 그가 제시한 위로금은 입막음료이었고 만약 그녀가 거부한다면 그는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윤서연 연구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24시간 비밀리에 경호를 붙여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인규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간단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누리테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기술은 공중분해되거나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다. 최악의 경우 박인규가 빼돌린 일부 데이터만으로도 하우테크는 이득을 볼 수 있었다. 태준이 원하는 것은 기술의 완전한 확보와 박인규의 완벽한 몰락이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윤서연이 쥐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제인솔그룹의 CEO가 누리텍의 말단 연구원을 비밀리에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박인규는 이미 태준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그녀를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비서, 누리텍 이사회 내부에도 박인규의 사람이 있겠지? 네, 재무이사 최진규가 박인규와 대학 동문이며 이번 횡령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 최 이사에게 미끼를 던져. 제인솔이 M&A를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의사가 있으며 그 조건으로 아테나 프로젝트의 기술 시연을 원한다고. 단, 보안을 위해 개발자 본인이 직접 제인솔 보안구역에서 시연해야 한다고 전해. 박인규는 분명 윤서연을 보내는 대신 자신이 직접 오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태주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한편 윤서연은 박인규의 협박 이후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 근처 찜질방과 친구 집을 전전하며 박인규의 감시를 피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해고의 위협을 넘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진솔그룹 강태준 대표입니다.
내일 오후 3시 S호텔 1503호에서 뵙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술과 미래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 혼자 와야 합니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강태준? 그 차가운 눈빛의 CEO가 왜 자신을? 함정일까? 박인규가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꾸민 짓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메시지는 제인솔그룹의 공식 보안 링크를 통해 발송된 것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에게 강태준은 박인규와 다를 바 없는 약자를 짓밟고 이익을 취하는 포식자일 뿐이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박인규에게 면박을 줬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도 더러운 물건을 사기 싫다는 그의 결벽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이대로 도망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박인규는 자신을 매장시킬 것이고 어머니의 치료비는 바닥날 것이다. 반면 강태준을 만나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이것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모든 증거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이메일 자동 발송을 설정해 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호텔 1503호는 스위트룸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김 비서였다. 윤서연 연구원님이십니까?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 안은 넓고 조용했다. 강태준은 회의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의 경멸감 대신 날카로운 분석의 빛이 담겨 있었다. 앉으시오. 서연은 소파 가장자리에 얕게 걸터 앉았다. 태준은 테이블 위에 두툼한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다. 누리택의 감사 보고서여 아직 미완성이지만 서연은 파일의 표지를 보고 놀랐다. 박인규 팀장 비리 및 기술 유출 혐의 조사 보고서. 이걸 왜 저에게? 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윤서연 씨, 나는 당신을 동정해서 이 자리에 부른 게 아니오. 당신의 눈물 따위에 감동한 것도 아니고 나는 철저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박인규는 누리택의 기술을 하우텍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당신의 기술 말이오. 서연의 눈이 커졌다. 횡령까지는 예상했지만 기술 유출이라니?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이자 배신이었다. 하우테크는 진솔의 경쟁사요. 당신의 기술이 그들 손에 넘어가면 누리택은 물론이고 진솔도 타격을 입어. 나는 그 꼴을 볼 수 없소. 태주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이 서연을 똑바로 꿰뚫었다. 나는 박인규를 무너뜨릴 거요. 그리고 아테나 프로젝트를 진솔로 가져올 거요.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제 도움이요? 제가 뭘 할 수 있죠? 저는 곧 해고될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요. 태주는 두 번째 파일을 내밀었다. 고용 계약서였다. 진솔그룹 신기술개발팀 특별연구원 윤서연. 진솔로 오시오. 당신이 아테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소. 업계 최고 대우와 당신 어머니를 위한 진솔 의료원의 최고급 병실도 포함해서.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특히 어머니의 병실이라는 말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조건이 있겠죠. 제가 진솔로 가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그 기술은 온전히 진솔의 것이 되겠죠. 저는 누리택에서처럼 또다시 이용만 당하는 건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날 회의실에서 눈물만 흘리던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태주는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조건은 간단하오. 첫째, 박인규의 기술 유출 및 횡령에 대한 모든 증거를 나에게 넘기시오. 둘째, 누리택 이사회에서 내가 박인규를 몰아낼 때 당신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기술의 원소유자가 당신임을 증명하시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의 권리에 대해선 계약서 12조를 확인해 보시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겼다. 12조, 아테나 프로젝트의 상용화 성공 시
발생 수익의 5%를 개발자 윤서연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핵심 기술 특허에 제인솔 그룹과 공동으로 이름을 등재한다. 그것은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대기업이 개인 연구원에게 수익의 5%와 공동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서연은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왜 저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죠? 대표님은 저를 믿으시나요? 태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소. 나는 당신의 기술력과 당신이 가진 증거, 그리고 당신의 절박함을 믿는 거요. 당신은 박인규에게 복수하고 싶을 테고 나는 하우텍을 막고 당신의 기술을 원하오. 이것은 동맹이요. 목적이 일치하는 한 우리는 서로를 배신하지 않겠지.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신뢰를 주었다. 그는 감정이 아닌 철저한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서연은 지금 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증언하겠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태준의 문섭이 살짝 올라갔다. 박인규 팀장뿐 아니라 그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재무이사 최진규, 그리고 누리텍 내부의 모든 부역자들을 처벌해주세요. 그들은 제 동료들의 피와 땀까지 착취했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차가운 분노와 강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본 것은 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무기를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 준비가 된 전사였다. 조소, 진솔 법무팀은 원래 쓰레기 청소를 전문으로 하니까 김비서, 윤 연구원님을 안전가옥으로 모셔 지금부터 아테나 프로젝트는 진솔의 보안 아래 진행한다. 서연은 김비서를 따라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태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떠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불필요한 변수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었다. 진솔그룹 소유의 안가는 한적한 강변에 위치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곳이었다. 윤서연은 도착한 첫날 밤 낯선 호화로움 속에서 잠을 설쳤다. 이곳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낡은 빌라와는 다른 세계였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김비서가 가져온 것은 휴식이 아닌 제인솔의 최첨단 장비들이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연구실로 변모했다.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아테나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되 모든 데이터는 제인솔 중앙 서버에 이중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서연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박인규의 방해와 자금 부족으로 구현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매일 저녁 화상회의를 통해 그녀의 보고를 받았다. 처음 며칠간 그들의 대화는 건조했다. 알고리즘 B-3 구역의 연산 속도가 예상보다 2% 낮습니다. 서버 증설하겠습니다.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직접 코딩하는 것이 빠릅니다. 태준은 그녀의 작업 속도와 문제 해결 능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가진 지휘자였다. 태준은 서연이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모니터 너머로 지켜보곤 했다. 커피로 밤을 새우고 복잡한 수식을 풀었을 때 희미하게 미소 짓고 다시 난관에 부딪히면 입술을 깨무는 모습.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빛나는 프로페셔널이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의 화상회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그것이 순전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관리 감독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감정은 배제된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고. 한편 강태준의 반격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넘겨받은 증거를 진솔 법무팀에 전달했다. 법무팀은 박인규와 최진규 이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며 거대한 부패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태준은 누리테크의 다른 이사들을 물밑에서 접촉했다. 그는 박인규의 횡령 증거 일부를 흘리며 그들을 압박했다.
진솔은 부실 기업을 인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박인규를 정리하지 않으면 진솔은 M&A를 철회할 뿐만 아니라 누리텍의 비윤리적 경영을 공론화할 것입니다.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박인규는 자신이 코너에 몰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윤서연은 갑자기 사라졌고 강태준은 M&A 협상을 미루며 내부 감사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다. 박인규는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 역시 제인솔 내부에 정보원이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윤서연을 따로 빼돌려 안가에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가장 악의적인 방식으로 비틀어 언론에 흘렸다. 단독, 제인솔그룹 강태준 대표, M&A 대상 기업 여직원과 밀회 의혹, 이슈, 냉혈 CEO 강태준, 미모의 연구원에게 빠져 그룹 경영 빨간불.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기사의 내용이 자극적이었다. 강태준이 윤서연의 미모에 빠져 그녀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M&A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녀를 고급 안가에 숨겨두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인규는 윤서연을 기술을 미끼로 남자를 유혹하는 꽃뱀으로, 강태준은 여색에 빠져 공사를 구분 못하는 무능한 경영자로 둔갑시켰다. 제인솔그룹의 주가가 출렁이기 시작했다. 진솔그룹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태준의 어머니이자 진솔아트센터의 관장인 한서진이 싸늘한 얼굴로 회의실에 등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룹의 막후 실력자였다. 강태준 대표, 이게 무슨 추문이지? 내가 너에게 감점은 약점이라고 가르쳤을 텐데.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인규가 누리텍 이사회에서 대표님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M&A 자체를 무효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 답했다. 노이즈 마케팅일 뿐입니다. 박인규가 궁지에 몰려 주의를 문 격이지요. 언론은 법무팀에서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속은 편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이 추문의 한복판에 던져진 윤서연이 걱정되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안가에서 이 기사들을 보고 있을 터였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예상대로 담담했다. 기사 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괜찮소? 태준이 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비즈니스 톤이 아닌 개인적인 어조가 섞여 나왔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오했던 일입니다. 박인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요.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죠. 하지만 대표님께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그녀의 담담한 사과가 오히려 태준의 가슴을 쳤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언제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 왔다. 누구도 그의 방패막이가 되려 하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마시오. 이건 내 비즈니스의 일부요. 당신은 프로젝트에만 집중해. 그는 전화를 끊었지만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완벽한 논리의 벽이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히 제인솔의 이익이나 박인규에 대한 응징 때문간임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윤서연을 지키고 싶었다. 태준은 김비서를 불렀다. 박인규가 접촉한 언론사, 그리고 그 기사를 최초로 유포한 기자, 전부 뒷조사를 해. 그리고 제인솔 내부 정보원도 색출해. 24시간 주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인규가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진흙탕이 되어주되 상대를 그 안에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생각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이례적으로 안가를 직접 방문했다. 서연은 거실 겸 연구실에서 노트북에 몰두해 있었다. 그가 들어서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집중한 모습이었다. 윤서연 씨, 그가 부르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대표님, 여긴 어쩐 일로? 그녀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창백했지만 두 눈은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진행 상황을 직접 보러 왔소.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정말 괜찮은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서연은 모니터로 다가가 기술 시연을 시작했다. 아테나 프로젝트는 그녀의 손길 아래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가 기술을 설명하는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설명이 아닌 그녀의 빛나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토록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본 것이 얼마만인가. 제인솔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야망과 탐욕 혹은 두려움에 휩싸인 이들 뿐이었다. 시연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인규가 당신을 꽃뱀이라고 하더군. 서연의 어깨가 움찔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도망치지 않고 여기서 내 일을 하고 있군. 왜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망치면 그들이 이기니까요. 제가 평생을 바친 이 기술이 그런 더러운 자들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대표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제 기술의 가치를. 그것만으로도 저는 싸울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순간 태주는 자신의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있었다. 그가 내민 것이 차가운 계약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안에서 실녀를 일궈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주먹을 쥐었다. 대신 그는 가장 비즈니스적인 목소리를 쥐어짰다. 반드시 이길 거요. 그러니 당신은 기술만 생각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소. 그는 안가를 서둘러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탄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15년 전 어머니의 가르침 이후 처음이었다. 그는 윤서연의 안전이 이제 진솔의 M&A 성공보다 더 중요해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강철성이 무너진 자리에 그가 가장 경멸했던 감정이라는 불필요한 변수가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플랜 B로 변경한다. 박인규가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누리텍 이사회 내일 당장 소집해. 폭풍우가 서울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밤이었다. 강태준은 누리텍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최종 전략을 점검하고 있었다. 박인규를 법적으로 매장시킬 증거는 차고 넘쳤다. 윤서연이 안가에서 복원하고 업그레이드한 아테나 프로젝트의 데이터는 진솔의 서버에 완벽하게 백업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움직이고 있었다. 스캔들 기사는 오히려 박인규의 발악으로 여겨지며 여론이 동정론으로 돌아서는 기미까지 보였다. 그는 내일 이사회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다. 바로 그때 그의 집무실 비상전화가 울렸다.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안가 쪽 통신망에 외부 교란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1분 전 윤서연 연구원의 모친이 입원한 제인솔 의료원 서버에 비정상적인 환자 이송 기록이 생성되었습니다. 태주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박인규, 그 쥐새끼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그는 윤서연의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신성한 부분인 어머니를 건드렸다. 당장 안가로 연결해. 그리고 의료원 보안팀에 어머니의 신병을 확인시켜. 안가. 윤소연은 노트북 앞에서 코드를 검토하다가 개인 태블릿에 울리는 경고음을 확인했다. 제인솔 의료원 공식 앱에서 온 긴급 알림이었다. 보호자 윤소연님, 환자 모친 오오님, 급성 심정지 발생. 긴급 수술을 위해 본원 14층 중환자실로 이송 중. 즉시 내원 요망. 서연의 눈앞이 하얘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안가의 비상전화를 들었지만 수화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릴 뿐이었다. 외부 통신망이 마비된 것이다. 공포가 그녀를 휩쌌다.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박인규에 대한 복수도, 아테나 프로젝트의 성공도, 강태준과의 계약도, 그 무엇도 지금 위독한 어머니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보안 프로토콜을 떠올렸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경호팀의 동의 없이 안가를 이탈할 수 없음.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암호화시켜 잠그고 겉옷을 챙겨들고 포구 속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안가를 지키던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며 소리쳤다.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비켜요. 젠장! 강태준은 모니터에 뜬 안가 CCTV 영상을 주먹으로 내리칠 뻔했다. 윤서연이 경호원들을 뚫고 빗속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다. 대표님, 윤 연구원님이 안가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원책 확인 결과 모치는 안정 상태입니다. 이송 기록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가 태준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이것은 유인책이었다. 박인규는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려 한 것이다. 이 폭풍 후 속으로 김 비서 당장 위치 추적해. 보안팀 전원 의료원 주변으로 출동시켜. 박인규가 그녀를 해치기 전에 찾아야 해. 태준은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 논리도 계산도 비즈니스도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그가 그토록 격렬했던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며 빗속을 뚫고 질주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시야가 흐렸다. 윤서연은 제인솔 의료원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택시를 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폭우 때문에 택시는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 박인규의 수족이었던 남자 둘이 내렸다. 윤서연 씨, 우리랑 같이 갈 데가 있어. 그들의 눈빛은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이거 놔요. 난 병원에 가야 해. 네 엄마, 그거 다 쇼야. 박 팀장님이 널 아주 끔찍이 찾으시거든. 네가 가진 원본 데이트 말이야. 그제야 서연은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순순히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더러운 배신자들, 박인규에게 전해 지옥에나 가라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폭우 소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시페로코 타! 그 손 놓지 못해!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를 뚫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준이었다. 그의 차가 승합차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다. 그는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우산도 없이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진솔그룹의 자산에 손을 대다니 박인규가 목숨이 여러 개인 모양이군. 남자들이 당황한 사이 뒤이어 도착한 김 비서와 보안팀이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태준은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비에 젖은 생주처럼 떨고 있었지만 그를 보자마자 참았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였다. 태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는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그녀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프로토콜을 어겼다는 분노가 뒤섞여 이성을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대체 무슨 짓이요? 왜 나를 믿지 못했어? 왜 그깟 가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 서연은 그의 분노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뺨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였어요. 내겐 엄마뿐이란 말이에요. 대표님은 모르시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유일한 것을 잃을까봐 얼마나 무서운지. 그녀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그 절규가 태준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렇다. 그는 몰랐다. 그는 잃는 것이 두려워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태준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 안았다. 폭우 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전해질 듯 거칠게 울렸다. 그는 그녀를 꽉 안은 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으르렁거렸다. 알고 싶지 않았소. 네? 당신 같은 변수 따위 내 인생에 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그는 그녀를 조금 떼어내고 그녀의 떨리는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당신이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내 모습이, 내 계획이 당신 하나 때문에 뒤틀리는 이 상황이 견딜 수가 없어. 이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며 터뜨리는 고통스러운 파열음이었다. 윤서연 씨,
당신은 내 완벽한 강철성을 무너뜨린 유일한 변수야. 내 유일한 약점이라고.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그들은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노리택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전날 밤에 폭우가 남긴 습기가 채 가시지 않은 공기 속에 10여 명의 이사들이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박인규는 상석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공범인 재무이사 최진규가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오늘 이 회의는 제인솔그룹의 M&A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이자 박인규가 강태준을 공사를 구분 못하는 경영자로 몰아붙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무대이기도 했다. 강태준은 약속된 시간 정각에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김 비서가 그의 득의를 따랐다. 태준의 모습은 어젯밤 폭우 속에서 감전을 폭발시키던 남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했다. 흠잡을 데 없는 수트, 차가운 무표정,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 그는 제인솔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박인규는 태준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키껏 여직원 하나 감싸다가 스캔들이나 터트린 놈.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타들어가고 있겠지.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은 박인규에게 아테나 프로젝트의 최종 브리핑을 요청했다. 박인규는 자신만만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자신이 훔친 데이터를 띄우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제인솔그룹의 강태준 대표님, 보시는 바와 같이 아테나 프로젝트는 제 모든 것을 바친 역작입니다. 기존 알고리즘을 제가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그는 윤서연이 안가에서 밤을 새워가며 이뤄낸 성과마저 자신의 것인 양 떠들어댔다. 그는 발표 말미에 교묘하게 태준을 공격했다. 물론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내부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연구원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여 경영진을 현혹하려 했고 심지어 제인솔그룹의 대표님께 사적인 감정으로 접근하려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태준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저는 누리텍의 기술 총괄 책임자로서 모든 외압을 이겨내고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정상화시켰습니다. 제인솔이 이 기술을 인수한다면 저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박 팀장. 박인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멈췄다. 태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당신의 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군요. 바로 그 혁신적인 개선을 이뤄낸 진짜 개발자에 대한 언급 말입니다. 박인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바로 그 개발자입니다만. 태준은 박인규를 무시하고 회의실 문을 향해 고갯짓했다. 김 비서, 진짜 개발자를 모시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1차 회의 때에 겁에 질린 연구원도 어젯밤 비에 젖어 떨던 피해자도 아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 올렸고 그 눈빛은 어떤 두려움도 없이 회의실 내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양 옆에는 제인솔그룹의 법무팀 변호사 2명이 함께했다. 야, 윤서연! 네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박인규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최진규 이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서연은 박인규의 광기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의 옆자리에 멈춰서서 테이블에 자신의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의장님, 그리고 이사님 여러분,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하고 단호했다. 그리고 저는 박인규 팀장이 방금 자신의 역작이라고 발표한 아테나 프로젝트의 유일한 원천 개발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2개의 코드라인이 나란히 나타났다. 왼쪽은 제가 5년간 개발한 아테나 프로젝트의 원본 개발 일지입니다. 모든 로그 기록과 타임스탬프가 찍혀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박인규 팀장이 진솔에 제출한 데이터입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리며 조목조목 비교하기 시작했다.
박 팀장님은 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한 뒤 변수 이름만 바꾸고 제가 자금 부족으로 보류했던 모듈을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알고리즘의 핵심 로직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치명적인 오류를 그대로 남겨두었죠. 그녀는 자신이 안가에서 수정한 완벽하게 구동되는 알고리즘을 시연했다. 박인규가 시연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와 안정성이었다. 이사들의 입이 벌어졌다. 이것은 조작이야. 저 여자가 진솔의 지원을 받아서 내 기술을 훔친 거라고. 박인규가 발악했다. 서연은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그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회의실에 박인규의 기름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서연 씨,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사직 써내. 내가 위로금은 좀 챙겨줄 테니까. 네 엄마, 그거 다 쇼야. 박 팀장님이 널 아주 끔찍히 찾으시거든. 이사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인규와 최진규가 유령 회사를 통해 연구비를 횡령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최진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몸을 떨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박인규의 개인 이메일 내역을 공개했다. 수신자는 하오 테크놀로지스의 임원이었다. 아테나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넘기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요구한다. 진솔과의 계약은 연막일 뿐이다. 이것은 결정타였다. 단순한 횡령이나 저작권 도용이 아니었다. 회사의 존망이 걸린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배임이었다. 박인규, 이 개자식! 한 이사가 분노하며 박인규의 멱살을 잡았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인규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아니야, 저건 다 가짜야. 저 여자가, 저 꽃뱀이 강태준을 유혹해서 꾸민 짓이라고. 저 둘은 내연관계야. 닥치시오.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박인규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박인규, 네가 저지른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미수, 그리고 어젯밤의 납치 교사 혐의까지 제인솔 법무팀이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소. 태준은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어섰다. 박인규는 그제야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악을 썼다. 강태준,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윤서연, 이 배신자! 최진규 이사 역시 함께 연행되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사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태준과 서연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누리텍 이사 여러분, 진솔은 M&A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신도 모르는 따뜻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누리텍의 모든 부패를 도려내고 윤서연 연구원을 아테나 프로젝트의 정식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며 그녀에게 합당한 지분과 보상을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수많은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진솔은 아테나 프로젝트가 아닌 윤서연이라는 인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날 회의실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그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되찾은 자의 강인함과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가 빛나고 있었다. 이사회가 끝나고 박인규와 최진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자 누리텍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남은 이사들은 강태준의 카리스마와 진솔그룹의 막강한 법무팀 앞에서 신속하게 무릎을 꿇었다. M&A는 강태준이 제시한 조건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누리텍 내부에 만연했던 부패의 잔재들은 태준의 지시 아래 가차없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서 윤서연은 하루아침에 누리텍의 구원자이자 진솔그룹이 인정한 핵심 인재, 아테나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라는 새로운 직함을 얻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지만 윤서연은 오히려 거대한 공허함에 휩싸였다.
전쟁은 끝났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탈진한 병사의 무감각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제인솔에서 제공한 새로운 사무실이나 안가가 아닌 어머니가 계신 제인솔 의료원으로 향했다. 최고급 1인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박인규의 함정이었던 그날 밤 이후 태주는 제인솔 최고의 의료팀을 붙여 어머니의 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했다. 서연은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 손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었다.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비즈니스맨이었고 그녀에게 철저히 계산된 동맹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스캔들을 감수하며 그녀를 보호했고 폭풍우 속에서 이성을 잃은 채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그가 쏟아냈던 분노와 약점이라는 고백. 그것은 그녀의 심장에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을 이용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녀는 감히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인규에게 뇌물을 받고 스캔들 기사를 썼던 기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진솔 내부의 정보원은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했다. 그는 강철의 CEO라는 별명답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모니터가 아닌 창밖을 향해 있었다. 김비서, 네 대표님, 윤서연 디렉터는 어디에 있소? 어머니가 계신 진솔 의료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가야 할 마지막 장소, 그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변수가 그곳에 있었다. 태준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인기척에 놀라 돌아선 그녀의 눈이 그와 마주쳤다. 회의실에서의 당당함은 잠시 사라지고 다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태준은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어머니에게 잠시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어머님은 괜찮으신가? 그가 어색하게 물었다. 네, 대표님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수천 마디의 비즈니스 용어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었다. 밖으로 잠시 나가지 않겠소? 태준이 제안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고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누리테크의 구조조정은 마무리되었소. 내일부터 아테나 프로젝트는 진솔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정상 가동될 거요. 축하하오, 윤디렉터. 그는 다시 CEO의 가면을 쓴 듯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하셨던 말, 저를 약점이라고 하셨죠. 저를 변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그 말 무슨 뜻이었나요? 저를 동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대표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던 건가요? 그녀는 답을 들어야 했다. 이 모든 감정의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 태주는 정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15년간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내면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것은 패배이자 약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마주했다. 내 어머니는 감정을 버려야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쳤소. 나도 그렇게 믿었지. 내 성은 완벽했어. 어떤 감정도 어떤 변수도 허용하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소. 회의실에서 흘렸던 당신의 그 눈물 한 방울. 그깟 눈물 따위에 내 완벽한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나는 당신의 기술이 필요해서 동맹을 RF이지만 박인규가 당신을 위협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어. 그날 밤 당신이 안가를 뛰쳐나갔을 때 나는 진솔의 M&A가 실패하는 것보다 당신을 잃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나는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성을 쌓았는데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싸우는 것을 선택했지. 당신은 내 약점이 아니었어. 당신은 내가 15년간 외면해왔던 유일한 진실이었어. 태주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산이 아닌 그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윤서연 씨, 내 강철성은 그날 당신의 눈물 한 방울에 이미 무너져 내렸소. 완전히. 그는 서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평생 무기나 서류만 잡아왔던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차갑고 외로운 성에 살고 싶지 않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서 당신에게 온 거요. CEO 강태준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나는 새로운 집을 짓고 싶소. 당신과 함께. 서연은 잡힌 손에서 전해지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 역시 가난과 책임감이라는 벽 안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녀의 기술력을 믿어주었고 그녀의 존엄성을 지켜주었으며 이제 그녀의 마음을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잡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대표님,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겠네요. 아테나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몇 달 후 아테나 프로젝트는 제인솔 그룹의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런칭되었다. 업계의 판도를 바꾼 이 혁신적인 기술 발표회에서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 윤서연과 제인솔 그룹의 CEO 강태준은 나란히 단상에 섰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기자들은 그들을 IT 업계의 가장 강력한 파워 커플이라 불렀다. 태준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이제 그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사랑은 필요 없다고 믿었던 남자는 사랑이야말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재료임을 깨달았다.